안녕하세요. 오늘 화창한 그런 봄의 날씨입니다. 주말들 잘들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 영상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만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시장은 통계적으로 70% 확률로 상승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측은 좀 틀리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4월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5월 시장을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자, 통계적으로는 또 5월 시장은 이렇게 하락 시장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월가의 오래된 투자 격언 중에 이렇게 5월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5월 이후에는 이렇게 여름철에는 지표 둔화와 주식시장 거래 규모 감소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지난 1965년부터 1984년까지 20년 동안 5월에 S&P 500 지수가 하락한 경우는 15번으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격언은 월가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고요. 영국 런던에서 생겨난 격언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나는 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5월에 주식 비중을 늘리거나 또는 보유하는 전략이 매도하는 전략에 비해서 더 좋은 성과를 냈다고도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미국 국채 실질 수익률이 2020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을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자, 국채 실질 수익률이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서면은 국채 보유로 얻는 이득이 인플레이션 손해를 보상하고도 남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국채 수요가 늘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수익률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주식시장을 지금 현재 압박하고 있는 미 국채 수익률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10년물 수익률이 3월 이후에 1% 넘게 급등한 데 따른 건데요. 자, 실질 수익률 상승은 이렇게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 긴축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020년 이제 3월 코로나 팬데믹 충격 완화를 위해서 연준이 이제 사상 유례 없는 그런 규모와 속도로 통화 완화에 나서면서 큰 폭의 마이너스 상태로 추락을 했던 이런 미국 국채 실질 수익률이 주식을 비롯한 위험 자산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좀 높여주는 그런 영향도 주었는데요. 자, 올 들어서 연준이 이렇게 긴축으로 방향을 좀 틀면서 현재 주식 시장이 급격한 이런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대대적인 금리 인상과 구조 달러에 육박하는 이런 보유자산 매각 의지를 굳힘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이 급격히 이렇게 오르는 현상, 그리고 예상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이렇게 추월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미 국채 실질 수익률이 얼마나 오를지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승세가 향후 흐름을 예측을 할 만한 그런 데이터가 별로 없기 때문인데요. 자,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와 채권 시장 역학에 따라서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연준이 강력한 금리 인상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 상승 모멘텀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10년물 수익률이 3.5%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주식 시장이 심각한 그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비관론적인 부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채권 시장이 실질 수익률이 플러스로 만약 돌아설 경우에 채권이나 국채 보유의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투자자들의 이런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채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수익률은 반면에 이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주식 시장에 좀 상승의 역할을 줄 수 있는 호재적인 부분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경기 침체를 예견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미국제 수익률 곡선입니다. 자, 이렇게 2년물과 10년물의 수익률이 4월 초에 역전이 되었고요. 또 일드 커브도 역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전문가들조차도 2년과 10년물 일드 커브의 역전이 올해 말이나 가능하다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굉장히 빠른 추세로 이렇게 역전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일드 커브가 역전이 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경기 침체가 이제 동반이 되었는데요. 자, 지난 2005년 일드 커브가 역전이 된 후에 금융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도 일드 커브가 역전이 된 후에 또 우연인지는 모르지만은 코로나 침체기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다를 것인가? 하지만은 이번은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2023년도, 24년도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현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를 아직은 좀 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냐면요. 자, 패드의 테이퍼링과 양적 완화로 이렇게 장기물 수익률이 어찌 보면은 좀 왜곡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양적 완화를 하는 동안에는 장기물 금리는 억제가 될 가능성, 그리고 만약 금리를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장기물 금리는 단기물보다 이렇게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각종 지표들을 따져보면요. 이렇게 미국의 실업률과 고용 지표,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등이 아직까지도 미국 경제는 굳건하다라는 그런 믿음감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4월에 발표된 지표들을 보자면은 인플레이션만 잡힌다면은 당장의 침체를 이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침체가 온다고 해도 2023년 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분석을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드의 금리 모니터링 지표를 보시면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현재 지난번 파월 의장이 토론회에서 0.75%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제임스 블러드 총재도 0.75%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표를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0.75% 인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측 분석이 100%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5월에 있을 연준의 금리 인상이 0.75%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월 시장을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대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4월 실적 발표가 이제 뭐 일주일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4월이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이렇게 4월 실적 발표에 따라서 만약 반등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일부 이제 부분 매도를 통해서 이렇게 현금 비중을 좀 늘려보려고 합니다. 뭐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현금 비중을 좀 확대를 해서 가져가 보려고 하고요. 나머지 이제 부분 잔량, 매도 잔량을 이렇게 30에서 40% 정도는 좀 유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시장을 이렇게 관망을 하면서 보유한 현금 비중으로 이렇게 대응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있을 이런 아까 금리 채권에 대한 수익률적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5월 시장에서 만약에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현금을 비중을 보유를 하면서 혹시 모를 5월 시장을 좀 대비를 해볼까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은 또 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음 주 이런 실적 발표에 따른 어떤 반등의 관련이 나온다면은 좀 이렇게 현금 비중을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또는 대응을 할 수 있는 5월 시장을 좀 준비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 시간 기준으로 27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가장 여기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지난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사용자 감소,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 감소라든지 유저의 감소가 만약에 나와서 좀 좋지 않는 실적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메타 플랫폼스가 탑 비중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주, 뭐 특히 불즈 같은 경우나 이렇게 TQ 같은 경우에도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속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뭐 나스닥 지수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좀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엄연히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영향이 좀 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만약 메타 플랫폼스의 실적이 좀 좋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TQ라든지 불치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5월 시장 전망을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견해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5월 시장을 준비를 하시면서 나름의 대응 방법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완연한 주말 날씨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주말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남은 주말 시간 마무리 잘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월요일 정규 라이브 시간 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남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